내 이런 이유 의식까지 그 모를 지명이 그 모를 지명이니까 심합니다. 셔츠를 다려서 갖다 주려던 것 뿐이었는데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던 거예요. 짓거든 사위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저녁 제 옷차림도 문제였을 거예요. 평소보다 좀 더 몸에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부엌 일을 하면서 오가는 동안 사위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제 이름은 최수연입니다. 올해 55이에요. 두 딸을 낳았어요. 큰딸 지혜와 둘째 딸 지은이를 낳았습니다. 지혜는 일찍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은이는 제 곁에 남았죠. 지은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자라서 32에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 남자가 바로 강민준이었습니다. 10살 차이가 났지만 지은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1년 전 교통사고로 우리 지은이를 잃었습니다. 32의 나이에 너무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마저 잃고 나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민준이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더라고요. 나도 슬프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 집에 찾아갔어요. 민준아, 밥은 먹고 다니니 문을 열어준 민준이는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어떡해요? 우리 지은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민준이네 집에 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해 주었어요. 가끔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민준이와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은 유일한 이해자였거든요. 서로의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이 시일의 계기. 저도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없고, 이제 딸도 없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나이 차이가 13살밖에 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42이고, 저는 55이었으니까요. 사실 장모라고 부르기엔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죠. 가끔 대화를 나눌 때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민준이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회사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제 아파트에 재건축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보상금은 나왔는데 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 갈 곳이 없었거든요. 호텔에 있기엔 비용도 부담스럽고 마침 민준이가 제안을 했어요. 장모님, 저희 집에 오세요. 방도 남는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사위 집에 얹혀 사는 게 괜찮을까 하지만 민준이도 혼자 외로워 보였고 제가 있으면 서로 위안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민준이네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방이 4개나 되는 넓은 집이었어요. 저는 민준이 방에서 가장 먼 게스트룸을 썼습니다. 처음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어요.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만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빨래를 돌리고 집안일을 하게 되었어요. 민준이도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준이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거실에서 청소를 할 때,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민준이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했는데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오늘은 뭘 입을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이상하게 민준이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를 보고 있었어요.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함께 산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벽 하나 사이에 민준이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뭘까? 이 감정은 대체 뭘까? 딸의 남편인데, 사위인데,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내일 입을 셔츠를 다려달라고 부탁했던 게 생각났어요. 셔츠를 다려서 민준이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문을 노크했어요. 민준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샤워 중인가? 다시 노크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문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서 침대에 놓고 나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말았어요. 민준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지는 내려가 있었고 손은 아래에 있었어요. 눈을 감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민준이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몸을 가리며 말했어요. 셔츠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보며 우리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어요. 미안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저는 황급히 셔츠를 주워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방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방금 뭘 본 거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민준이의 모습, 그 순간의 표정, 그리고 민준이의 그것, 생각보다 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1년 넘게 혼자 살면서 잊고 지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다음날 아침은 너무 어색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이가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일어났어. 아침 먹어. 잘 잤어. 장모님은요. 나도 잘 잤어. 우리는 어색하게 식사를 했어요.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빨리 출근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거니 모르겠어요.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저녁은 준비해 둘게. 민준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궁금했어요. 혹시 민준이도 저를 생각하며 그랬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6시쯤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평소보다 일찍 왔네? 저는 주방이 아니라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은요, 아직 안 했어.
너 올 때까지 기다렸어. 인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러니 간지미정이 솔파에 앉았어요. 이러니 간제졌다니 솔파에 앉았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 정말 괜찮아. 너 잘못 없어. 손을 저었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서 그럴 수 있지? 나도 알아. 하지만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다른 걸 떠올리려고 했었어요. 정말로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건이 자꾸만 장모님만 생각이 났어요. 같이 살면서 매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이 자꾸 눈에 밟혔고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진밤 메이도의 목에고 그진미 그개구의 이전이 분노로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미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정모님은 제 아내의 어머니시고 저는 사위고 그런데 저도 생각해 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식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참아야 했을 거 아니야. 어제도 혼자 방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입고 다녔나 봐. 무릎을 만지작거렸어요. 어젯밤에 본 건 솔직히 놀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꾸 생각이 났어. 나도 사람이야.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민준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참지 않아도 돼. 나도 같은 마음이야.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모님, 진짜요? 응,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방으로 갈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뛰고 있었어요. 장모님, 응. 민준이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이 얼굴에서 우리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외로움이, 그리움이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1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 여성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42이라는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단단한 몸, 따뜻한 손길, 그리고 간절한 눈빛, 남편과 함께 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뜨겁고 더 깊었어요. 민준이도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던 걸까요?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우리 큰일 했네. 생각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어요. 민준이도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후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난이요, 장모님은요, 나도 민준이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근데 행복해. 민준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더 이상 장모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찾았어요. 민준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네, 빨리 오고 싶었어요. 민준이의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눈이 마주치고 웃음이 나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되었어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머리를 쓰다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장모님 행복해요. 나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민준이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민준이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장모와 사위였지만 집에서는 연인이었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니까 정말 좋아.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겨 말했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야. 전혀 나도 그래.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장모님 때문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이러니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감정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제안했어요. 여행 조용한 곳으로요. 둘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아요. 아무도 우릴 모를 거예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기적의 그 은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이기적의 그 은미가 저녁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이기적의 그 은미가 그라니 그 은미가 배탔어요. 심해요. 다들 바라봤어요. 바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되죠.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요. 심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봤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답다. 네, 정말이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매일 표현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숙을 껴안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큰딸 지혜였습니다. 응, 그래. 언제 전화가 끝난 후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지혜가 한국에 돌아온대. 지혜 씨요.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혜는 제 큰딸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사업가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은이의 장래 때도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요. 응,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온대. 나이 들어가는 나 걱정된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오시는데요? 다음 주 그럼 당분간
나랑 같이 살겠다고 하네. 민준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떡하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지혜를 만났어요. 저와 민준이 그리고 지혜 언니 엄마 지혜는 여전히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화려했어요. 사위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게요. 민준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혜가 저를 유심히 봤어요. 엄마 표정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 그래, 뭔가 달라 보여. 피부도 좋아지시고 눈빛도 밝아지셨어요.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긴장했습니다. 지혜의 눈이 날카로웠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탔을 때 지혜가 물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 사세요? 아, 지금은 민준이네 집에 잠깐 신세지고 있어. 네, 왜요? 재건축 때문에 임시로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저도 거기서 지내도 될까요? 호텔 비용도 부담스럽고 저와 민준이는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겨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혜가 함께 살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어요. 밤에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서로를 의식하는 눈빛조차 감춰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를 핑계로 늦게 들어오려 했고 저는 지혜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단 한 번도 단둘이 있지 못했어요. 지혜는 항상 집에 있었고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혜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장문이 만돼 지혜가 깰 수도 있어 문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지혜와 함께 사는 동안 민준이와 저는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낮에는 예전처럼 거리를 두고 밤에도 각자의 방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잘 안 메워지나 봐요. 민준아, 이리 와봐. 다가가서 민준이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손길이 너무 익숙했어요. 민준이 얼굴이 제 얼굴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됐어. 넥타이를 톡톡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민준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에서 지혜가 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날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술거지를 하는데 민준이가 도와주러 주방으로 왔어요. 그릇을 건네주다가 민준이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쇼. 심해 못 추였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황급히 그릇을 건네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TV를 보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려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민준이 어깨를 받쳐드렸습니다. 민준이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댔어요. 아, 너무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지혜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방에 가서 자. 응. 아, 미안해요. 민준이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또 어느 날 민준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중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 후 거실로 나갔는데 따라갔습니다. 지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정말 괜찮아.
민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면 말해 나한테라도. 그 따뜻한 손길에 민준이가 순간 저를 끌어안을 뻔했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지혜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순간들이 계속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건가? 하지만 지혜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희 집 구했어요. 내 남편이랑 같이 살 집이요.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곧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집 정리해야죠. 지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사셔야죠. 사위님 집에 계속 신세 지실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지혜가 방에 들어간 후였어요. 장모님 들었어요. 네, 이사하신다고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도 예상했나 봐요. 장모님, 지혜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상관없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아직 젊잖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나이는 상관없어요. 아니야, 상관 있어.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너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 정말 고마워. 저도요. 근데 이제 놓아줘야 해. 너를 위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장모님 미안해.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 민준이 손을 꽉 쥐었어요. 행복해야 해. 꼭 좋은 사람 만나서 민준이를 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일주일 뒤 지혜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혜가 마련한 넓은 아파트에서 두 모녀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이사하는 날, 민준이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짐을 트럭에 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이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 살아야 해.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장모님도요. 나는 괜찮아 웃었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너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해져. 장모님 약속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고마웠어. 나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민준이를 봤어요.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눈물을 닦았어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셔야 해요. 저는 지혜를 봤어요. 네가 알고 있었구나. 지혜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눈치챘죠. 그래,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뭐도 인생 사셔야죠. 지혜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지은이 언니도 이해했을 거예요. 엄마가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엄마, 근데 이제 정말 놓아주세요. 매부도 새로운 삶 살아야 하고 엄마도 그래야 해요. 알아. 그날 이후 저는 지혜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민준이와 함께한 시간들,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했던 순간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지혜가 말했어요. 엄마 요가 선생님 한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괜찮은 분이세요? 응, 좋아.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가끔 문자를 보내왔어요. 장모님, 잘 지내세요? 응, 너도 건강해. 내 장모님도 행복하세요. 응, 너도 행복해야 해.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었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날 때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웠어. 민준아, 나도 고마웠어요. 응.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이 오직 따뜻한 추억만 남긴 채 1년 후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매부가 재혼한대요. 응. 미 회사 동료분이래요. 그래, 잘 됐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잘된 일이야. 민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지혜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엄마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응. 그래, 나도 해볼게.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행복해. 나도 행복할게. 별을 보며 기도했어요. 지은아, 엄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민준이도 잘 살고 있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민준이와의 시간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저를 되찾았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비록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2년 후 저도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비슷한 나이에 따뜻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졌고 어느 날 그분이 말했어요. 수연 씨, 저랑 같이 시간 보낼래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분도 혼자 사셨고 외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저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그래요. 우리는 웃으며 손을 꽉 잡았어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준아, 나 잘 살고 있어. 너도 행복해.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어요. 엄마 매부가 아이 생겼대요. 정말 네 부인이 임신했대요. 그래, 정말 잘 됐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민준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니 우리 지은이도 기뻐할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고 민준이도 새로운 가족과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간은 짧았지만 서로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찾았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